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신장 콩팥병에 관해서 좀 심도 있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PPT를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니까 재미가 없으신지 별로 이제 주의를 안 하시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경험하고 공부한 것들을 오늘 이제 총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콩팥병은 언제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느냐 하면, 일단 건강검진을 이제 나이 40세, 40대, 50대, 60대 쭉 하지 않습니까?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경우도 있고, 거의 매년 이제 50 넘으면 하시게 되는데, 이때에 이제 단백뇨란 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단백뇨를 가볍게 여기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도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단백뇨를 가볍게 여기고 주위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단백뇨는 좀 피곤하면은 뭐 검출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가장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사구체가 이제 심장에 있는 사구체가 필터입니다. 필터인데 이것이 제 기능을 못하니까 결국은 여기서 걸르지 못하니까 여기 있는 단백질들이 어디로 갑니까? 결국은 혈액 속으로 다시 돌아가서 혈액을 망가뜨리고 이제 혈관이 문제가 되고, 그런 몸이 퉁퉁 붓고 여러 가지, 뭐 첫째는 다리가 많이 붓죠. 팔다리가. 그런 이제 증상이 나타나면 그 심각하게 진행이 된 거고, 가장 핵심은 단백뇨입니다. 단백뇨를 건강검진 하실 때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당뇨 있지 않습니까? 당 수치가 100까지는 정상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101 되면은 이제 소위 옐로우 카드가 던져집니다. 옐로우 카드 다음에 레드 카드죠. 그럼 레드 카드는 보통 한 뭐 200 이렇게 넘어가야 던져지지만, 단백뇨가 처음에 이제 검출이 된다는 그와 동시에 이제 당이 높다, 100이 넘었다 이러면은 이게 상당히 조금 신경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고지혈이라든지 지방 함량이 있지 않습니까? 혈관 속에 불포화 지방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뭐 LDL, HDL 하고 다 수치에 나옵니다. 여기 제가 뭐 검사 결과치들이 다 있습니다만 그게 이제 우리가 간과하는, 가볍게 여기는 경계선상에 있었는데, 이제 경계선상에 있으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잘 모르니까 넘어가는데, 이제 한 해 이제 빼먹는다든지 검사를, 아니면 너무 무리하게 몸을 혹사를 시켰다든지 했을 때는 급속하게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때 가장 위험합니다. 그래서 자, 이제 첫 번째 말씀드린 게 단백뇨입니다. 두 번째 뭐였습니까? 고당, 그러니까 당뇨죠. 당이 검출이 된다. 100 이상이 넘어가면 무조건 이것은 정밀 진단을 하셔야 됩니다. 당뇨를 컨트롤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고지혈, 이제 고자 들어가는 지방 함량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고혈압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고혈압에 의해서 신장이 망가지는 경우가, 제 같은 경우가 사실 그랬습니다. 가족 얘기인데, 저는 130 부근에 왔기 때문에 이걸 너무 가볍게 여겼습니다. 이건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낮은 것도 아니고 정상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저염식 위주로 해왔었는데 이게 이제 문제였죠. 그래서 혈압이 있으면 혈압을 완전히 이제 다스려야 되는데 이걸 이제 못한 게 지금까지 끌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스트레스입니다. 제가 사실은 뭐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한 2년간 지속되었고, 그리고 작년에도 이제 극도의 스트레스가 있었고, 또 스트레스 다음에 추가해서 뭐가 발생하느냐 하면 과도한 운동입니다. 제가 이제 뭐 소위 일명 농사꾼이지 않습니까? 우리 연구를 하지만 그 프로는 뭐 소위 노가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땀을 엄청 흘렸습니다, 여름에. 그러니까 6월부터 한 8월까지 스트레스를 받기도 했지만 땀을 엄청 흘렸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였느냐, 땀 흘리기 전에 물을 조금씩 마셔줘야 되는데 참습니다. 왜냐하면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중간에 또 물 마시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을 빨리 끝내야 되겠다는 그런 욕심, 과도한 욕심 때문에 이제 중간중간에 이래 미리 물을 마셔줘야 되는데 그걸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신장이 이제 만성신부전증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고 조직검사까지 이제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쭉 하고 내린 결론은 그겁니다. 우리가 병에 안 걸리기 위해서는 이 신장병은 부자병이라고 합니다. 스트레스 안 받고 급격한 운동 상하고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운동 중에 가장 좋은 게 이겁니다. 운동은 다른 운동이야 이거 매일 신고 다닙니다. 이 지압 신발 있지 않습니까? 이걸 지금도 이거 겨울에도 신고 다닙니다. 그럼 주위에서 슬리퍼 신고 다닌다고 뭐 눈치를 주거나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오장육부를 다스리기 위해서 하니까 이해를 해달라 그럽니다. 뭐 공식적인 행사는 할 수 없지만 그렇게 하시면 이제 건강해진다. 제 모습을 보면 과거보다 거의 뭐 엄청나게 이 주름이 많이 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좋은 콜라겐하고도 이제 뭐 조금씩 먹긴 합니다만 이 음식 섭취에 있어서 이제 고염식을 할 거냐 저염식을 할 거냐 이 이야기를 하는데 콜라겐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근데 이제 제가 개발한 뭐 제품도 있지만 결국은 이제 콜라겐을 많이 먹느냐 적게면 결국 그것도 단백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체중의 신부전 환자는 0.6을 곱합니다. 제가 70kg니까 6, 7이 42g 정도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잘 안 오실 겁니다. 그러면 단백질로만 계산하면 밥을 3공기 하루에 드신다고 가정하면 한 공기에 이제 쌀이 100g, 300g 치면은 여기에 한 6% 흰밥일 때입니다. 현미는 조금 많죠.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시눈 쌀을 권장을 합니다. 시눈이 붙어 있는 쌀, 요즘 그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걸 드시면은 결국은 이제 하얀 쌀, 그러니까 탄수화물은 충분히 공급받고 에너지는 그리고 비타민, 가바, 폴리페놀 성분이 그대로 66%나 들어있는 신우를 먹기 때문에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안 먹고 병원에 갔더니 빈혈 증상이 있다고 그래서 철분제까지 이제 추가로 의사 선생님 처방을 해주시는데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분 고기 드실 때 고기를 드시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제 그 42g이라고 하면은 쌀로 치면은 좋습니다. 300g 7% 하겠습니다. 300g에 7%. 그럼 37, 21. 그러면 하루에 절반을 먹은 겁니다. 단백질을. 그럼 나머지 이제 절반 21g은 어디서 섭취하느냐? 이제 계란 노린자는 지방이고 흰자가 이제 사실은 단백질입니다. 그 요렇게 계란의 흰자는 좋습니다. 몸에 좋다고 다 알려져 있고 하나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거 하면은 한 6g 정도 됩니다. 그럼 27g 정도 되죠. 그 나머지는 소소한 이제 반찬요. 이제 반찬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저는 뭐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지만 김치하고만 밥을 먹습니다. 겨울 동안에 다른 거 귀찮거든요. 제가 만든 단백쌀국수, 김치 딱 그것만 먹거든요. 그런데 다른 거는 다 저염으로 합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소금을 과다 섭취한 거죠. 왜? 김치를 먹는데 김치를 엄청 많이 먹거든요. 거의 한 끼 식사에 거의 4분의 1 이 포기를 먹으니까 엄청난 양이죠. 그러면 하루에 WHO 이제 권장 양이 있죠. 5g입니다. 하루에 이제 소금 권장량이. 그러니까 스푼 일반 우리 스푼으로 이제 거의 반 스푼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숨어 있는 이 소금을 다들 모르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5g 나는 따로 먹는 게 없는데 이렇게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고요. 그래서 김치는 하루에 얼마나 드시느냐 하면은 4분의 1 쪽이 아니고 8분의 1 포기 쪽에서 드시면 문제가 없다.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그렇게 드시고 김치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그런데 김치 담으실 때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절임을 하지 않습니까? 소금에 절이는데
이때 간을 많이 하고 또 이제 추가로 젓갈을 아주 센 젓갈을 또 넣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건 소금 양이 염분 함량이 훨씬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경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음식 드실 때 이제 소금도 얘기가 됐고 단백질도 얘기가 됐는데 인하고 피죠. 인하고 칼륨이 문제입니다. 무기성분 중에 얘들이 많으면 신장을 망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국물은 절대 드시지 마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뭐 뼈 고한 거, 뭐 사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드시지 마십시오. 그러면 이제 고기는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삶아서 수육을 해서 드시면 기름기 빠져나오고 이제 양도 좀 줄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인, 칼륨 문제가 되죠. 칼륨은 녹색 채소리에 많고 고구마라든지 이런 뿌리 채소리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구마도 좀 적게 드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유불급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82kg에서 지금 70kg인데 13kg 뺐죠. 13kg 정도 빼니까 옛날에는 계단을 참 오르기가 뭐했습니다. 관절에 무리가 가서 제가 어릴 때 운동을 좀 무리하게 해서 관절이 연골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계단 뭐 3, 4층은 그냥 오르는 건 합니다. 내려오는 건 안 합니다. 그럼 뒤로 옵니다. 연골이 있기 때문에 무리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운동이 있습니다. 운동하실 때는 제가 이제 스크린 골프를 하는데 이게 드라이브를 치지 않습니까? 힘이 갑자기 확 들어가면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산소 공급이라는 모든 게 혈액에 따라서 들어가고 남아있는 활성산소 O2 마이너스 전환할 때는 요게 없어야 되는데 요게 있으면 신장에 과부하가 걸리고 무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을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 걷기 운동이 파워워킹 정도는 괜찮습니다. 아주 좋은데 급하게 뭐 100m 달리기 또는 뭐 드라이버를 뭐 한 20-30분 세게 연습하기 이런 건 상당히 위험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이제 관리를 하시면 다음에 제가 정밀 결과가 나오면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관리하시면 크레아틴 수치가 1.7 그리고 이제 사고체 여가율 한 50 정도 되신 분들도 한 30년 가까이는 충분히 쓰실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또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